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많으므로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파한과 AGMK입니다. 세파한은 앞선 아시안 챔스 경기 3경기에서 1승 1무 1패, AGMK는 0승 0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전 맞대결에서는 세파한이 원정에서 3대1로 승리. 세파한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AGMK를 몰아붙이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력에서 확실한 우위이며 멀티득점 능력도 갖추고 있는 세파한이 유리한 경기로 비록 핵심 스트라이커 샤흐리아르 모간루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이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두 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이 지난 2주 전 맞대결에서 잘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세파한 홈구장이 아닌 페르세폴리스 홈구장에서 열린다는 점 역시 세파한의 승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버 양상 속 세파한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알파이잘리와 알사드입니다. 알파이살리는 아챔 앞선 3경기에서 0승 0무 3패, 알사드는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파이살리는 부진으로 인해 지난 10월 12일 아메드 하엘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고 첫 공식 매치에서 알사드에 0대6으로 완패했습니다. 알사드는 전력을 공들여 보강했고 9월 한 달간 실망스러운 행보였지만 알파이살리를 완파한 데에 이어 최근 리그 2경기에서도 모두 클린시트에 성공했습니다. 2주 전 맞대결에서는 알사드가 홈에서 6대0으로 대승을 거뒀고 전반 1대0 스코어에서 알파이살리의 미드필더 알라시단이 퇴장당하면서 급격히 알사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알파이살리는 앞선 아챔 3경기에서 모두 패하는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으며 이번 홈 경기에서도 알사드의 미드라인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채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사드가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앞선 2주 전 맞대결과는 달리 지루한 공방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최근 아피프의 폼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버 양상 속 알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산둥과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산둥은 앞선 아챔 3경기에서 2승 0무 1패, 인천은 2승 0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전 맞대결에서 산둥이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팽팽한 맞대결 속에서 크리장, 펠라이니 등 산둥의 용병 자원들이 만들어낸 변수가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인천은 핵심 미드필더 이명주가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 핵심 센터백 델브리지와 미드필더 신진호도 모두 시즌아웃 되었습니다. 그래도 FA컵 4강 탈락 이후 간만에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며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산둥은 그간 아챔 원정 무대에서 취약했던 팀이지만 최강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현재 슈퍼리그 2위를 질주하고 있으며 지난 인천 원정에서도 깔끔한 클린시트 승리를 따냈습니다. 다만 용병의 공격력 의존도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변수가 크며 홈이라 하더라도 그 이점을 확실하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간만에 일주일 휴식을 취한 인천이 이번 원정에서는 반대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더 양상 속 인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빠툼입니다. 가와사키는 아챔 앞선 3경기에서 3승 0무 0패, 빠툼은 0승 0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는 그간 경기력에서 꽤 큰 기복을 보였던 팀이지만 최근 8경기 6승 1무 1패로 다시금 상승세이며 까다로운 빠툼 원정에서의 2주 전 맞대결에서도 빠르게 4골을 넣으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다시금 예전 화력을 되찾고 있는 단계의 가와사키이며 비록 리그에서는 순항하고 있지만 아챔 무대에서 수비 문제로 인해 늘 무너지고 있는 빠툼 상대로 다시금 2골차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더 양상 속 가와사키의 2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카야FC와 요코마리입니다. 카야는 앞선 챔스 3경기에서 0승 0무 3패, 요코하마는 2승 0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야는 산둥 상대로만 득점에 성공했을 뿐 이후 인천, 요코하마 원정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매 경기 3골 이상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요코하마는 인천 상대로 2대4로 대패했지만 이후 산둥, 카야 상대로 클린시트 승리를 따냈습니다. 카야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연승을 질주하는 와중에도 아챔 무대만 나가면 대패가 나오고 있으며 리그 수준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최근 경기력이 썩 좋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지난 10월 말 이후 간만에 열흘간 휴식을 취했으며 카야처럼 기본적인 수비진에서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팀을 상대로는 깔끔한 클린시트 완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유리한 상황에서 대량 득점을 노리기보단 안전을 취하고 있으며 카야를 무득점에 묶어둘 순 있겠지만 지난 홈 맞대결처럼 격차를 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더 양상 속 요코하마의 두 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조호르와 울산현대입니다. 조호르는 앞선 아챔 3경기에서 1승 0무 2패, 울산은 2승 0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호르는 빠툼을 4대2로 완파했지만 가와사키, 울산 상대로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울산은 최근 리그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조호르를 홈에서 3대1로 완파한 뒤 주말 대구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0으로 승리하며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울산은 지난 시즌 아챔에서 조호르 상대로 홈과 원정 두 차례 맞대결 모두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으며 실제로 조호르 원정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지난 맞대결에서 김태환이 36분 만에 퇴장당했음에도 이후 한 골만 허용하며 조호르의 총공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울산이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다시금 울산 공격에 힘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 양상 속 울산의 한 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이스트클롤과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이스트클롤은 앞선 3경기에서 0승 1무 2패, 페르세폴리스는 2승 0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간 2주전 맞대결에서는 페르세폴리스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홈에서 무난하게 주도권을 쥔 페르세폴리스가 4대기에 두 골을 앞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스트클롤은 앞서 알라스르, 페르세폴리스 등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두 골차 패배를 당했고 홈에서 알두아일 상대로 시종일관 주도권을 빼앗긴 채 0대0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원정에서도 득점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이스트클롤 원정에서도 끝내 득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더 양상 속 페르세폴리스의 한 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